네, 안녕하세요.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이 제품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제품이 클래스 AD라는 증폭 개념을 좀 들고 나왔어요. 네. 근데 내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은 클래스 D죠. 그렇죠. 예, 클래스 D 증폭인데 요즘 하이파이 오디오 쪽에서 앰프 쪽에서 증폭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이엔드 메이커들은 클래스 A나 클래스 AB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,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클래스 D 증폭을 또 새롭게 또 개발해서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화제를 뿌린 클래스 D 증폭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브루노 푸제이가 설립한 퓨리파이의 아이겐 탁트, 그렇죠. 예, 그 모듈을 좀 뽑을 수가 있겠죠. 예, 그 충격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NAD 그 M33 예. 그 스트리밍 앰프가 처음 채택을 했었잖아요. 네. 그때 그 소리 듣고서 예. 야, 정말 이제 발전을 했구나. 네. 이제 끝판왕이 나왔구나.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겐 탁트 모듈은 뭐 NAD에서 선도적으로 또 탑재를 했었고, 그다음에 뭐 티프레스 A나 몇몇 브랜드들이 지금 투입을 해서 만들고 있고, 그 외에 뭐 DIY 막 이런 쪽이라든가 약간 그 소량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앞으로 향후 이제 그 하이엔드 메이커 이런 데서도 채용해서 만들지 않을까. 예, 그런 생각이 들고, 근데 또 한 축에서는 또 클래스 D 증폭의 어떤 소자를 다른 걸로 바꿔서 이쪽 클래스 D 증폭의 어떤 단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또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.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 해외 뉴스에도 좀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질화관륨, 네. 예, FET. 그 GAN, FET를 투입해서 만드는 또 클래스 D 증폭 모듈까지 만드는 데도 있어요. 보니까. 네.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쪽에서 그 소자를 또 만들더라고요. 보니까. 그렇죠. 예. 거기서 이제 PDF 파일로 나온 그 질화관륨, 그러니까 반도체 설명을 들어보면은 네. 거의 요즘 유행하는 초전도체, 예. 그러니까 이 앰프나 증폭, 스위치 이런 거에 쓰기에 예. 정말 최적의 그런 소자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. 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RA280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하이파이 로즈는 원래 디지털 소스기를 정말 많이 만들었죠. 그렇죠. 예. 특히 보이는 오디오, 네. 그게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, 예. 전면 배프를 그냥 가득 채워서 네. 유튜브도 보고 한다는 게 예. 뭐 앨범 자켓 뭐 이거는 뭐 이미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 예.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네. 그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또 뭐 TV에다 연결해가지고 그렇죠. 예, 감상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단순히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만족을 주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렸던 것 같은데요. 이제 앰프 쪽도 조금씩 준비를 해오다가 작년이었죠 아마 RA180 네. 플래그십 인티 앰프를 먼저 좀 내놨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클래스 AD, 그렇죠. 정확히는 클래스 D 증폭인데 이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쪽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요. 네. 이 제품 RA280은 그 RA180의 동생격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리클 다운 하면서 네. 기능 같은 거 몇 가지 좀 빼고 네. 가격도 당연히 네. 좀 다운시킨 네.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은 RA180과 비슷해요. 약간 빈티지 디자인, 70년대? 약간 그때쯤에 나왔던 제품들의 어떤 그 노스텔지아를 막 자극하는?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뭐 VU 미터라든지 그렇죠. 이 화살촉 노브, 네. 그다음에 이제 저 오른쪽에 톤 컨트롤 뭐 네. 이런 느낌들이 네. 이렇게 좀 보면은 만지고 싶고, 그렇죠. 그렇죠? 이런 좀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 너무 좋아요. 네. 예. 근데 RA180에 비하면 조금 얌전해졌어요. 그때는 그렇죠. 볼륨 조절하면 이제 안에 이제 톱니바퀴 돌면서 네. 그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 좀 그렇죠. 있습니다. 너무 정신없다고. 네. 예. 약간 순한 맛 버전으로 디자인은 좀 이렇게 톤 네. 다운을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 되게 미니멀한 디자인에 비하면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만질거리, 조작하는 재미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셀렉트 버튼들이 있고요. 여기 보면은 레벨 미터가 채널당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. 이 레벨 미터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예, 세 가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, 그 옆으로 가면은 요즘 뭐 하이엔드 기기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라진 트래블과 베이스,
고역과 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하이파이 로즈에서 그 공개한 그래프를 보면은 예. 상당히 큰 폭으로 예.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5dB이니까 네. 상당히 높게 베이스하고 트래블을 네. 지금 이제 여건에 따라서 예.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나 네. 곡 장르나 이 룸 환경에 따라서 네. 정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강력한 툴인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그리고 요것도 끌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예, 요런 기능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음질적 열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바이패스 시킬 수 있어요. 전면에서. 그렇죠. 그게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RA180도 그랬지만은 네. 그러니까 패시브 필터가 아니라 OP앰프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네. 그래도 뭔가를 거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아무래도 음질 손해가 있으니까 바이패스를 하면은 예. 조금이라도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볼륨, 볼륨 도구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뒤쪽에 가면은 뭐 RCA 라인 입력 3조가 있고요. XLR 입력도 한 조를 지원하고 뭐 서브포 출력 같은 것도 있고 스피커는 뭐 좌우 하나씩 출력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포노단이 있어요. 이번에 근데 축약이 좀 됐습니다. 그 RA180에서는 막 장난 아니었죠. 그렇죠. MM, MC 그다음에 예. 그 포노 커브도 뭐 멀티 커브. 리아부터 해갖고 뭐 예. 이제 콜롬비아 뭐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네, 건드릴 게 되게 많았어요. 턴오버하고 이제 뭐 다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. 지금은 그냥 MM에다가 네. 리어 커브만 딱 지원하는 걸로 네. 완전 심플하게 만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이 제품의 내부 설계는 어떨까? 어떻게 했을까? 그리고 RA280과 대비해서 얼마나 또 많이 좀 달라졌을까?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김 편집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RA280 리뷰를 한다고 그래갖고 예. 제가 먼저 가장 궁금했던 건 출력이었어요. 아, 예.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아, 예. 앰프 하면 또 출력이잖아요. 네. 근데 RA180은 안에 이제 4개 채널이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증폭 모듈이 4개가 들어간 거죠. 채널당 2개씩. 네. 그래서 한 채널당 200W를 냈단 말이에요. 아, 네. 그래서 총 합치면 이제 800W였고 그렇죠. 그렇게 해서 또 브리지로 또 연결을 하면은 네. 800W까지 나왔던 정말 어마무시했던 네. 그런 출력이었는데 얘는 확실히 동색 모델이다 보니까 예. 채널당 한 개씩만 넣었어요. 2개. 아, 그래갖고 네. 각각 250W씩. 그러니까 채널당은 200W에서 250W로 늘었지만은 네. 그 블록이 반으로 줄어든 아,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채널당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BT에는 당연히 안 되고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두 채널을 합치면은 500W지만은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말할 때는 250W. 네. RA180은 보통 기준으로 하면 200W가 됐던 거죠. 네, 네. 그러니까 BTL로만 연결했을 때만 800W 대출력이 나왔던 거고요. 네. 이 동색 모델에 어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그거는 BTL을 안 쓰면은 RA180 같은 경우는 200W짜리였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쓸 때 250W니까 네. 그 만족도가 더 혹시 높이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닌가. 네. 그리고 사실 또 BTL에 호불호가 또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옵션을 아예 빼버린 게 아닌가. 네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. 네. 지라갈륨 FET, GAN FET를 사용한 클래스 AD 증폭 모듈 이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? 사실 그러니까 RA180에서 트리클 다운 한 거는 네. 그게 핵심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스위칭 소자로 어차피 이제 클래스 D니까 증폭 소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. 스위칭 소자로 지나가려면 팻을 썼다는 얘기인데 네. 그러면 이게 왜 기존의 실리콘 팻을 썼을 때보다 더 좋아지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네. 궁금하시잖아요. 네. 그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클래스 D 증폭은 모스펫이 보통 이제 모스펫이 이제 스위칭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. 바이폴라보다 이제 더 많이 쓰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 D는 결국 아날로그 음악 신호를 PWM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렇죠. 0도에서 180도는 예. N채널 모스펫이 켜지는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180도에서 360도는 P채널 모스펫이 스위치 온 돼갖고 네. 그 스위치 온 된 만큼 증폭을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여기서 딱 드는 전제가 뭐냐면은 0도에서 180도 바뀌는 순간에 스위치가 딱 오차 없이 켜져야 된다는 게 그렇죠. 전제잖아요. 그리고 굉장히 초고속으로 이게 그렇죠. 반복돼야 되는 거죠. 만약에 음악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예. 저 지금 켜져요. 약간 충청도식으로. 네. 만약에 느리게 하면은 그만큼 왜곡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지라갈륨 팻이 대단한 게 예. 그렇게
버려지는 시간, 네.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을 했다는 거예요. 그걸 데드 타임이라고 그렇죠. 하는. 예. 그러니까 빡 켜진다는 얘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. 증폭이 이루어진다. 스위칭이 되니까. 네. 그러면은 여기서 얻는 이득은 뭐냐면은 클래스 D가 가장 취약을 했던 게 어떤 증폭의 선형성이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클래스 A가 그래서 되게 부러워했던 건데 클래스 D 입장에서는. 네. 그런데 이 데드 타임을 10분의 1로 줄임으로써 클래스 A 앰프의 거의 독보적 영역이었던 네. 선형성 증폭, 그러니까 네. 리니어리티를 확실히 얻게 됐다. 네. 그래서 지금 하이파이 로즈에서는 이거를 클래스 AD로 붙인 게 아닌가. 네.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이 RA280의 핵심은 지랄 관련 팻을 써하고 클래스 D 앰프 증폭의 네. 정확성을 높였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김표현님이 정말 세심하게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해가 팍팍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제 생각에는 이게 클래스 AD라고 지은 이유는 클래스 A 같은 음질을 추구하는 클래스 D다. 네.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. 그렇죠. 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실제 음질 성능 어느 정도일지 저희도 되게 궁금했는데 저희가 들어보면서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. 앰프는 당연히 이 제품 RA280을 사용했고요. 스피커를 이게 과연 드라이빙이 될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윌슨 오디오의 샤샤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예, 그리고 앞단의 소스 기기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웨이버사의 W 코어, 이걸 룬 코어로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W 스트리머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DAC는 MSB의 아날로그 DAC를 사용을 했습니다.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 한번 연속해서 들어보시죠. 첫 곡으로 들었던 게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이었는데 이게 챔발로 클라브생 연주거든요. 이게 들어보면은 저는 이거를 최근에 뭐 다른 앰프로도 많이 연결을 해서 샤샤로
들어보면은 이게 되게 앰프마다 좀 천차만별이에요. 소스기기마다도 상당히 다르고 이게 고역 쪽에 굉장히 소리가 이제 주파수가 몰려 있는 음악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고역 쪽이 앰프 성능이 좀 약간 안 좋은 이런 것들 물리면 고역 쪽이 굉장히 피곤하고 딱딱하고 막 네. 건조하고 굉장히 피곤한 소리로 들려요. 근데 얘는 들어보니까 일단은 모르겠어요. RA180과 비교해서도 저는 오히려 음색 부분에서는 얘가 더 나아지지 않았나. 네. 예. 그러니까 일단 훨씬 더 깨끗해졌어요, 일단은. 그렇죠. 그 아까 코라님하고 같이 들으면서 느낀 것도 얘기를 한 게 네. 이거 좀 더 좀 매무새가 단정해졌다. 아, 네. 그러니까 전에 조금 이제 들쑥날쑥하고 뭐 약간 성긴 느낌이 예. 싹 가시고 좀 입자가 고운 것들이 네. 확 채워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. 하이파이 로즈 클래스 AD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중고음이 확 열렸어요. 아, 네. 그러니까 클래스 D 잘못 만든 옛날 클래스 D 느낌은 뭐냐면 거칠고 쏘고 롤오프가 심하다. 아, 네. 괜히 그냥 그거 거치는 거 없앤다고 그냥 잘라 먹고 이제 필터로 막은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여기는 확 그냥 열려갖고 예. 그냥 제 귀에 그냥 쑥 들어왔는데도 그게 거부감이 안 드는 네. 이러한 그 고음의 어떤 쾌감 예. 이런 게 상당하다. 이거는 진짜 하이파이 로즈 클래스 AD의 제일 가는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게, 김 편집 말씀대로 클래스 D 증폭에서의 어떤 단점들, 이런 것들을, 그러니까 RA180도 사실, 좋았어요.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은, 클래스 D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만큼, 예,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는데, 이번에 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음색적인 부분에서는 더 발전이 있었다. 네. 예, 그리고, 그 샤샤 이거를 아까 그 리사 피셔와 크리스 보티에 같이 하니까 그 음악 두 번째 곡 들어보면서 중저역 쪽에 이렇게 되게 탄탄하게 툭툭 떨어지는 그런 저역들. 그렇죠. 예. 그 드라이빙 능력이 RA180보다는 약하지만 저역 느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. 네. 예. 맞죠.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. 일단 채널장 출력이 250W로 사실 늘어났어요. 그쵸. 오히려 늘어났죠. 그리고 스펙을 또 보니까 예. 댐핑 팩터도 150에서 250으로 늘어나고요. 예. 그러면 그만큼 이 스피커 우퍼를 예. 그만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빨리 멈출 수 있고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떤 저음의 어떤 파괴력 예. 그리고 이제 댐핑 예. 이런 게 확실히 사샤를 틀어잡고 있다. 예. 사실 사샤가 될까 싶었는데 네. 아주 여지없이 되더라고요. 예, 잘 나왔던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 그 세 번째 곡 예. 피아노 협주곡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비교하면은 이제는 풀 HD를 넘어가고 네. 8K까지 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입자가 되게 곱고 어디 하나 이렇게 막 해갖고 블랙아웃 되는 거 없이 예. 화사하게 전면에 다 보여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아, 네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상력일 수도 있는데 예. 이러한 고도의 해상력은 웬만한 클래스 AP는 힘들지 않을까. 아, 네. 이게 바로 클래스 D, 잘 만든 클래스 D의 어떤 독자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? 네.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아, 네. 저는 이게 하여튼 고주파 왜곡이나 아까 뭐 데드타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질화관륨 FET를 사용한 게 훨씬 강점이 많잖아요. 거기에다가 또 필연적으로 이제 클래스 D 쪽은 그 로우패스 필터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얘도 60kHz에서 뭐 80kHz 그쪽에 이제 LC회로 사용한 로우패스 필터를 사용을 했는데 하여튼 고역 쪽 이게 피아노 소리 이런 거 들어보면 고역 쪽이나 뭐 이런 쪽의 어떤 순도 이런 거 알아보기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이 건조하지 않다. 일단은 네. 별로 건조하지 않고 배경 SMB도 상당히 좋아졌다.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예. 그리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하고 과연 차이가 뭘까? 예. 이건 이제 스스로 이제 물어보면서 들었는데 네. 아이겐탁트보다 좀 더 생기가 있고 네.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아이겐탁트는 좀 더 이렇게 매끄럽고 예. 이렇게 튜닝을 좀 플랫하게 그렇죠. 그런 식으로 다듬은 완전 느낌인데 플랫하죠. 예. 얘는 약간 다혈질이 보일 때도 있어요. 막. 아, 예. 예, 그러면서 다이내믹스도 확 나오고 네. 이런 면에서 좀 더 싱싱하고
활기찬 음이 나오지 않았나. 네.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이파이로즈의 신제품 RA18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국내 브랜드 중에서 요즘 몇 년간 해외에서도 가장 핫한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, 원래는 이제 디지털 소스기기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냈었잖아요. 근데 앰프 쪽에서도 이제 RA180 이후에 또 RA280에서 상당한 좀 발전이 있어 보여서 저희도 내심 되게 기분이 좋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작년에 RA180 들으신 분 중에서 예. 이 RA280 예. 들어보시면은 얘 손을 들어주실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저 개인적으로도 좀 더 어떤 사운드의 완성도라고 그럴까? 네. 좀 튜닝? 이런 게 좀 더 매끄럽게 잘 된 느낌이 들었고요. 네.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하이파이로즈의 클래스 AD는 네. 계속 꾸준하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좀 바랄 정도로 네. 잘 만든 앰프 모듈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RA180 리뷰를 했고요.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